와인을 쏟다니! 이러고도 웨이터야! 그 순간 유리 글라스가 강철민 씨 뺨에 부딪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하얀 유니폼을 입은 67세 직원에게 와인잔을 던진 것입니다. 잔이 깨지지는 않았으나 그 직원의 뺨은 부풀어 올랐고 와인은 하얀 유니폼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한 남자가 흥분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7세 강철민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의 습관이었죠. 옆자리를 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에 익숙해진 지도 이제 오래됐죠. 작은 투룸 아파트, 20평도 안 되는 월세집이었어요. 거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철민 씨. 그 옆엔 모범 공무원상 공로패도 함께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건 먼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철민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온 거였죠. 아침마다 삐그덕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지나 손녀 지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지혜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했나 봐요. 형광펜으로 가득한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죠. 책상 위를 보니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지혜의 꿈이에요. 돌아가신 아빠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죠. 철민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손녀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 김치 1통, 된장. 그게 전부였죠. 우유도 떨어졌어요. 오늘 장을 봐야 했습니다. 철민 씨는 휴대폰에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7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을 내면 17만 원이 남았죠. 거기서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를 내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지혜 대학 등록금이 600만 원. 철민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퇴직금 3천만 원은 이미 없었습니다. 1년 전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돈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장례비만 500만 원. 게다가 아들이 사업하면서 진 빚 2천만 원도 갚아야 했죠. 그렇게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남은 건 연금 월 18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50만 원, 생활비 60만 원, 지혜 학원비 50만 원을 감당했죠. 매달 빠듯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앞에 놓였습니다. 600만 원. 연금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철민 씨는 계란 3개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죠. 소박한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지혜가 머리를 극적이며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두꺼운 안경을 쓴 모습. 철민 씨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지혜야. 밥 먹자.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달걀 프라이와 김치, 된장찌개. 지혜는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게요. 철민 씨의 손이 멈췄어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철민 씨는 손녀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너는 경영학과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철민 씨는 환하게 웃어주었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600만 원을 모으지? 67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철민 씨는 처음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대기업 계열사 보안팀 고문이나 공공기관 계약직에 지원했습니다. 연봉이나 처우가 단순 노동직보다 훨씬 좋았고 60대에게 적합한 자리였죠. 서류 심사는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 직전에 죄송합니다. 경력은 훌륭하지만 저희와는 맞지 않습니다라는 통보가 돌아왔죠.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자 그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낸 후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은퇴한 사이였지만 후배의 정보력은 여전히 건재했어요. 다음 날 저녁, 작은 중국집 구석자리. 후배가 주변을 여러 번 살핀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장님,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말해봐. 후배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태중그룹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철민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왜? 후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7년 전의 말입니다. 서장님이 남부서 경제팀장으로 계실 때 태중그룹 관련 사건 처리하셨잖습니까? 내부 거래, 비자금 조성. 그때 핵심 임원 셋이나 구속됐고 언론도 크게 다뤘죠. 그 모든 것이 어제처럼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던 날들, 협박 전화, 압력, 회유. 그리고 결국 진실이라는 단어 하나만 믿고 밀어붙였던 과거. 그때 그룹 회장이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때야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은퇴하신 뒤에도 재계 쪽 인맥들에게 계속 연락을 놓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철민 씨의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말없이 식탁 위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후배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손을 못 댑니다. 재계라인 전체의 해당 인물은 리스크가 크다는 식의 말이 퍼져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퍼뜨린 거죠. 어떤 회사든 서장님을 뽑기만 하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거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서류는 통과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떨어졌던 이유. 회사 측 인사 담당자들이 보여줬던 의미심장한 눈빛. 경력은 훌륭하지만 늘 같은 마지막 문장. 그는 능력자가 아니라 문제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지는 강변이 보였어요. 철민 씨는 걸음을 멈추고 흐릿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스스로 지켜온 정의가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감은 채 오래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혜야, 미안하구나.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책상에서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하던 모습.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 포스터를 붙여놓고 희망을 품던 모습.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경력을 버리자. 이름도 과거도 모든 것을 숨기고 다시 시작하자. 나를 막는 그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완전히 낯선 곳에서 그 결심 끝에서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너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마. 철민 씨는 다시 낡은 노트북을 열고 구인 광고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완전히 숨길 수 있는 학력 경력 무관, 성실성만 보는 순수한 노동직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이력을 숨길 수 있는 가장 낯선 곳을 그때 눈에 띄는 구인 광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 레스토랑 홀 서빙 직원 모집, 연령 무관, 성실한 분 환영, 월급 220만 원, 주 5일 근무 220만 원, 연금 180만 원에 더하면 월 400만 원, 지혜 등록금을 3, 4개월이면 모을 수 있습니다. 철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 버튼을 눌렀어요.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 경력란을 채워 넣었죠. 경력 서울 남부경찰서, 30년 근무, 정년 퇴직. 잠시 망설였어요. 이 경력이 또 방해가 될까? 하지만 솔직하게 썼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요.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강철민 씨 맞으시죠?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철민 씨는 기뻤어요. 기회가 생긴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철민 씨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양복을 꺼냈습니다. 15년 된 남색 양복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생전 사준 거였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7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샜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자, 강철민 씨. 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30층 높이의 화려한 건물이었죠. 철민 씨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너무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직원 안내를 받아 3층 레스토랑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이영희 레스토랑 매니저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앉으세요, 강철민 씨. 감사합니다. 철민 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영희 씨는 이력서를 펼쳐봤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경찰 출신이시네요? 네, 30년 근무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영희 씨가 철민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연세에 왜 서빙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철민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손녀 대학 보내야 해서요.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손녀분밖에 없으신가요? 네. 아들 부부가 1년 전 사고로, 그 후로 손녀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영애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철민 씨의 주름진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죠. 일은 힘듭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 5일. 서서 일해야 하고 무거운 접시도 나르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녀 꿈을 지켜야 합니다.
영애 씨는 철민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67세 노인의 눈에서 절실함을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좋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내일부터라도요. 그럼 모레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환영합니다, 강 선생님. 철민 씨는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철민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7세에 처음 하게 되는 호텔 서비스.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할아버지 일자리 구했어. 정말요? 어디서요? 호텔 레스토랑이야. 다음 주부터 출근해. 지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응, 6개월이면 등록금 모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철민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힘들겠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철민 씨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흔들릴 거라는 걸요. 첫 출근은 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새하얀 유니폼을 입은 철민 씨는 거울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간 경찰 제복을 입었던 자신이 이제 서빙복을 입고 있었죠. 할아버지, 멋있어요. 현관에서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힘이 됐어요.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20대 알바생들이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철민 씨는 서툴렀어요. 첫 트레이, 손이 떨리고 접시가 기웁니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민지가 옆에서 받쳐주었습니다. 주문. 테이블 3 스테이크 미디움. 테이블 5 파스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메모지를 꺼냅니다. 또박또박 적습니다. 철민 씨는 묵묵히 배우고 익혔어요. 저 어르신 참 친절하시네. 다른 분들이랑 뭔가 달라요. 2주가 지났을 즈음 손님들 사이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희의 매니저가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보기 드문 분이에요. 철민 씨는 묵묵히 접시를 나릅니다.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면 지혜가 저녁을 준비해 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할아버지, 맛있어요? 응. 우리 지혜 요리 실력이 늘었네. 지혜가 웃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의 눈가를 봅니다. 할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철민 씨가 숟가락을 듭니다. 너 보면 힘이 나.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의 위로였어요. 금요일 VIP룸 예약 명단을 철민 씨가 잠깐 훑어보았습니다. 태준그룹 민태준 회장, 민재혁 부회장 동행. 손이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럴 수가. 그날 밤 박스에서 낡은 경찰 제복과 공로패를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지금은 손녀를 위해 앞만 보고 가야 했어요. 3주가 지난 금요일 밤 8시 VIP룸의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정장에 손목에 고급 시계, 30대 젊은 기업인 민재혁 부회장이 턱을 치켜든 채 들어섰습니다. 철민 씨가 다가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메뉴판을 건넵니다. 재혁은 보지도 않고 턱으로 물을 가리켰습니다. 철민 씨가 얼음물을 따랐습니다. 정성스럽게, 천천히, 재혁이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얼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철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새 물잔. 다시 따랐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에피타이저. 재혁이 접시를 들여다보고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훑었습니다. 물기가 묻었네요. 이게 5성급 서비스인가요? 새 것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메인 요리. 스테이크가 너무 익었어요. 와인. 온도가 안 맞네요. 냅킨. 구겨졌잖아요. 철민 씨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그때 재혁이 철민 씨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약간 떨리는 손,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나이에 서빙이라니.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에서 민지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철민 씨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혁이 코웃음을 치자 철민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지혜야 미안해, 조금만 더 참을게. 식사를 끝내고 재혁이 나가자 민지가 눈이 빨개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철민 씨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손님마다 다 다르니까.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민지가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 뒤로 민재혁은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마치 정해진 행사처럼요. 철민 씨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두 번째 금요일 음식이 늦게 나왔습니다. 재혁이 테이블을 쳤어요. 탁, 탁, 느리네요. 그는 테이블 위에 포크, 나이프, 스푼들을 일부러 모두 흐트러 놓았습니다. 다시 정리하세요. 이 노인네, 눈썰미도 없네. 철민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포크, 나이프, 스푼을 배열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빨리요. 제발.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얼굴은 더 일그러졌습니다. 포크로 스테이크를 찔러서 한 입,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철민 씨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재혁이 와인잔을 드는가 했는데 철민 씨에게 던졌습니다. 철퍼덕. 뺨이 벌개지고 붉은 와인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똑, 똑, 바닥에도 떨어졌어요. 아,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철민 씨가 냅킨을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얼룩은 점점 번졌습니다. 영희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손님,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사과했잖아요. 이 노인네도 괜찮다는데. 영희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철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 씨는 욕조에서 와인으로 얼룩진 유니폼을 손빨래했습니다. 붉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얼룩은 남습니다. 지우고 또 지웁니다. 손이 빨개집니다. 새벽 1시, 지의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혜가 욕조를 가리킵니다. 아, 이거. 철민 씨가 웃으려 합니다. 실수로 와인을 쏟았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혜가 철민 씨 눈가의 주름, 축 처진 어깨,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요, 할아버지. 지혜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제가 있잖아요. 와인 얼룩 사건이 터진 다음 날, 그랜드 서울 호텔 레스토랑 주방에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어요. 설거지 구역에서 접시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알바생 민지가 주저앉아 있었죠. 손이 떨려 접시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결국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매니저 영희가 급히 다가왔지만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철민 씨.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 보조 박성훈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수건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지 옆에 앉았죠. 민지 양. 철민 씨는 말끝을 낮추며 민지의 손에 따뜻한 수건을 쥐어주었어요. 자네는 목격자야. 민지의 울먹이던 눈동자가 잠시 철민 씨를 향했습니다. 피해자는 잊혀도 목격자는 잊지 못해. 자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그날의 현장이 아니야. 정의롭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지. 민지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어요. 마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듯한 말이었죠. 철민 씨는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진실뿐이야. 자네가 본 걸 정확히 기억하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네. 그 순간 민지의 흐트러진 숨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수건을 쥔 손도 서서히 떨림을 멈췄죠.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사건을 뒤흔들 확실한 증언을 하게 될 결정적 증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레스토랑의 불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영희는 밖으로 나가려던 철민 씨에게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망설임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제는 정말 미안해요. 도와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는 못 참겠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부담이 터져나온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VIP 룸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그 손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어요. 철민 씨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사 시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을 지우고 증거를 없애며 사람을 짓눌러 왔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철민은 낮은 목소리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영희 매니저님, VIP 룸의 모든 기록을 외부 서버에 2벌 이상 저장해 두세요. 뜻밖의 말에 영희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죠. 네, 단순히 매출 기록 말씀이세요?
철민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예약 명단, 결제 내역, 그리고 모든 CCTV 데이터 말이에요. 언젠가 공식 기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 두세요. 증거는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날 밤, 철민 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별이 보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조금만 더, 조금만. 하지만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얼마나 더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네 번째 금요일, 출근길에 철민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며 가슴이 무겁습니다. 저녁 8시,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혁이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재혁이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말보로 담배 한 갑 사와요. 죄송합니다만 매뉴얼상 사적인 심부름은 재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매뉴얼을 따져? 중요한 손님 기다리는데 당장 가서 사와. 철민 씨는 모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VIP룸 앞을 지나다가 한 남자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강민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였어요. 쩔쩔매는 노인, 소리치는 젊은 남자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민지가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저 손님, 자주 저러십니까? 민지의 얼굴이 굳어져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요. 강철민 씨한테만 그러세요. 강철민 씨,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름.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서울 남부경찰서장 강철민 씨. 분명히 그분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13일. 당시 고등학생이던 강민수의 아버지가 빚에 몰리고 사업에 실패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때였습니다. 경찰서 경제팀장이던 강철민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고 직접 민수의 집을 찾아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민수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겐 힘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아드님이 똘똘하던데요. 그리고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소개해 주어 복잡하게 얽힌 채무를 정리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도움 덕분에 민수 가족은 서서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민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지켜준 은인이 왜 저 오만한 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가 VIP룸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것을 영희 매니저가 막아섰어요. 민수가 검사 신분증을 보여주자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남자 신원 확인 가능합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희가 자기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컴퓨터의 예약 기록을 보고 민재혁? 태준그룹 부회장 아드님이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고객이에요. 영희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어요. 와인잔을 던진 일, 해고 협박, 담배 심부름.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화 영상 있습니까? 네, 따로 백업해둔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재혁의 갑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어 재혁의 명함 사진을 찍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은인의 수모. 내가 바로잡겠어. 레스토랑을 나서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재석 변호사님, 강민수 검사, 무슨 일이야? 변호사님, 우리 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민수가 오늘 목격한 일을 말했습니다. 재석은 충격을 받고 정말 서장님이 확실합니다. 두 사람은 통화를 이어갔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 다음 날 토요일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민수와 재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강철민 서장님이야? 제 눈으로 봤습니다. 민수는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와인이 얼굴과 유니폼을 적십니다. 재혁의 조롱. 이 자식이. 재석이 주먹으로 책상을 칩니다. 15년 전 재석의 아버지도 억울한 누명으로 구속 직전이었을 때 강철민 씨가 진범을 잡았습니다. 서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는.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이번엔 우리가 서장님을 도와야 할 차례예요. 서장님은 30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하셨어. 그중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두 사람은 강철민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을 찾아 연락했습니다. 기자, 사업가, 의사, 교사, 청소부, 미혼모, 실업청년, 독거노인 등 20명의 명단이 작성되었죠. 그리고 그랜드 서울 호텔의 오너인 최영수 회장까지 이 연대에 합류했습니다. 노트를 펼쳐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강철민 씨가 도운 사람들. 첫 번째, 탐사기자 최은지. 7년 전 스토킹 당했을 때 강철민 씨가 구해줬습니다. 서장님이 그런 일을 겪고 계시다고요? 제가 취재해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가 이동현. 20년 전 횡령 누명. 강철민 씨가 벗겨줬습니다. 지금은 중견기업 사장. 손녀 지혜 씨의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락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꺼이 참여했어요. 경제적으로 힘은 없지만 강철민 서장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신 이야기를 편지로 쓰겠습니다. 독거노인 할아버지, 큰 빌딩의 청소부, 고아원에서 독립한 미자립 청년들, 노숙자였다가 쪽방을 구해서 살게 된 아저씨들이 마음을 보탰습니다. 강철민 씨가 뿌린 씨앗이 15년, 20년, 세월을 넘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강철민 씨도 어디선가 손녀와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월요일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변호사 재석이 영희 매니저를 만납니다. 무슨 일로? 강철민 선생님 일입니다. 영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분을 어떻게 아세요? 재석이 자신의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준 일, 그리고 지금 서장님이 겪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막고 싶었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막을 겁니다. 재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재석 사무실에 민수, 영희, 최은지 기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한 분이 더 오십니다. 똑똑똑. 문이 열립니다. 70대 노신사, 고급 양복, 카리스마, 최영수, 그랜드 서울 호텔 오너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영희가 놀라 일어섰어요. 최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들 있어요. 오늘은 강철민 씨 후원자로 왔소. 내가 최근에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강철민 직원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구구절절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강민수 검사가 직접 찾아와 설명도 했고, 민수가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설명했고 모두 집중했어요. 다른 사무실은 불이 꺼졌지만 김재석 변호사 사무실은 밤새 불빛이 환합니다. 작전 본부 화이트보드에는 민재역의 동선 패턴이 빼곡합니다. 은지 기자가 노트북을 열고 민재역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3년 전 웨이터 폭행, 2년 전 호텔 직원 폭언, 모두 돈으로 무마됐어요. 아버지가 뒤처리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형적인 재벌 갑질이군.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합니다.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형법 조항들. 강철민 서장의 조언으로 영희 매니저가 모아둔 영상 증거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은지 기자는 좀 더 현장감 있는 고발 영상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해줘야겠군. VIP룸에 추가 카메라도. 저는 서빙 스케줄 조정하겠습니다. 증언할 직원들 배치할게요. 저는 취재 명목으로 현장에 있겠습니다. 서장님께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느닷없이 쳐들어갈 건데 서장님은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요일 디데이입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호텔 여기저기 VIP룸 꽃병 뒤 액자 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음향을 조정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소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강철민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유니폼을 갈아입고 지혜를 위해 오늘도 버티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15년, 20년, 25년 전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그랜드 서울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있었죠. 강철민 씨는 VIP룸을 정돈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도 민재역이 올 것입니다. 또 어떤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참아야 했죠. 로비에서는 최은지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호텔 서비스 취재라는 명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녀는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죠. 매니저 이영희는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재역의 예약 오후 8시 3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알바생 민지에게 신호를 보냈죠. 사무실에서는 최영수 회장이 CCTV 통합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로비,
VIP룸 내부까지 모든 화면이 보였어요. 그는 전화기를 옆에 두고 대기했죠. 호텔 로비 구석자리에서는 민수와 재석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호텔 VIP 룸 상황이 전송되고 있었어요. 고소장과 증거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었죠. 오후 7시 50분. 검은색 벤츠가 호텔 입구에 섰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문을 열자 민재혁이 내렸어요. 오늘도 명품 정장에 술 냄새가 났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은지 기자가 슬쩍 카메라를 들었어요. 재혁의 모습이 렌즈에 담겼죠. 그는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영희가 공손히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재혁 부회장님. VIP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혁은 대답도 없이 턱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영희가 앞서 걸었고 그 뒤를 민지가 따랐죠.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민 씨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혁은 철민 씨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손을 휘저었죠. 아직도 해고당하지 않으셨네? 편의점에 가서 말보로 담배 한 갑 사다 주시지. 매뉴얼에 없어서 안 하실 건가? 철민 씨가 망설이는 순간 VIP 룸 문이 열리고 강민수 검사가 들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민수는 강철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그 호칭에 철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민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재혁 씨, 당신의 행위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그리고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뭐? 당신이 누군데 감히?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검사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철민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죠. 이 젊은 검사가 자신을 어떻게 아는 거지? 민수는 철민 씨를 영희에게 부탁하고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재석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영수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호텔 오너가 직접 나타난 겁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회장님, 이게 무슨... 최 회장은 차갑게 재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재혁 씨, 당신은 지난 한 달간 우리 호텔 직원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해고를 압박했습니다. 아니, 그건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재석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CCTV 화면 캡처, 증인 진술서, 의료 기록. 철민 씨의 멍든 얼굴 사진도 있었죠.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 이건 오해예요. 민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피의자입니다. VIP룸 밖에서는 철민 씨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희와 성훈, 민지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레스토랑 VIP룸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에서 묵묵히 서 있던 강철민 씨. 그는 낡은 경찰 제복 대신 호텔 유니폼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냥 웨이터잖아요.
민재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강철민 씨, 전 서울 남부경찰서장님이시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주방장이, 매니저가, 알바생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철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장? 거짓말. 재혁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때 조용히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사 강민수였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열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엔 젊은 시절 경찰 제복을 입은 강철민 씨의 사진이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진짜 서장님이셨대. 어쩐지 다르시더라니까. 철민 씨는 난처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장님, 15년 전 저 기억하세요? 자네가? 철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철민 씨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비 오는 밤 납치된 한 소년을 구출하던 날이었습니다. 괜찮아, 얘야. 이제 안전해. 그날의 떨리던 목소리와 작게 울던 아이의 숨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저 강민수입니다. 그때 서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철민 씨는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수, 자네가 검사가 되었군. 잠시 후 또 다른 인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재석입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죠. 재석 변호사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재석이 변호사가 됐구나. 철민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이 잔잔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호텔의 오너 최영수입니다. 당신이 지난날 도와주고 지켜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걸 보시오. 이 많은 편지들이 당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편지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철민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서장님, 이제 저희가 서장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 말에 레스토랑 안이 묘한 흐느낌과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민재혁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나는 가겠어. 그를 막아서며 재석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민재혁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야,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기자 은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재혁 씨, 안녕하세요. 지난 4주간의 갑질 장면, 모욕, 폭행 미수까지 전부 녹화됐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기사화될 예정입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은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증거로 확보했어요. 직원과 고객 증언까지 포함해서요. 변호사 재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311조 모욕죄 충분히 성립됩니다. 재혁은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줘요. 하며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최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자네가 감당해야 할 차례야.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경비들이 천천히 다가와 그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영희의 매니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장님, 아니, 강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철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민수는 따뜻하게 말했다. 은희는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철민 씨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됐다. 할아버지는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그의 눈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묵직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진실과 존경으로 다시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 주요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태중그룹 부회장 민재혁 갑질 폭행 혐의 공식 사과.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번쩍였고 민재혁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그의 옆에는 회장 민태준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철민 전 서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족한 아들을 바로잡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재혁도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장면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며칠 전까지 조롱의 대상이던 한 노인의 이름이 이제는 정의의 상징으로 다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철민 씨는 손녀 지혜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늦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고 노란 은행잎들이 발끝에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지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다 알아요. 전 자랑스러워요. 지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철민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그걸로 됐다. 오후가 되자 민수와 재석 그리고 은지 기자가 공원으로 찾아왔어요. 민수는 다가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장님, 저희가 힘을 모았습니다. 지혜 씨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민 씨는 놀란 눈빛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다들 바쁜데 나 때문에. 하지만 재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서장님은 우리 모두의 은인이십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은지 기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분이 더 알려져야 해요. 저 서장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 만들어도 될까요? 철민 씨는 잠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강 서장, 아니, 강 선생.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호텔 보안 고문 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자네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철민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경찰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오후, 그랜드 서울 호텔의 연회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와 재석, 은지 기자, 이영희 매니저, 그리고 최 회장까지 모두 강철민 씨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다 모이니 참 묘하네요. 한때는 서로의 이름도 몰랐는데 말이죠. 그때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민재혁과 그의 아버지 민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둘은 굳은 얼굴로 강철민 씨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서장님, 아니, 강 선생님, 민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자,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의 교만이 제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시간 동안 당신을 방해했던 것 또한 사과합니다. 그 옆에서 재혁이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철민 씨는 그들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재혁의 어깨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재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용서하십니까? 철민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순간 은지 기자가 카메라를 내리고 말했습니다. 서장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도 될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철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겁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6개월 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대학 캠퍼스. 벚꽃이 만개한 그 길을 따라 하얀 교복을 벗고 어엿한 대학생이 된 지혜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입학식장 앞 익숙한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재석, 은지 기자, 영희, 그리고 최 회장까지. 그들은 모두 꽃다발을 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지혜 씨, 입학 축하해요. 이제 할아버지 걱정은 끝났네요. 지혜는 두 손으로 꽃을 받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때 민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철민 장학재단이라는 명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장님이 주신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 합니다. 재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재혁 씨도 후원자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민 씨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감사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